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왜요? 네. 네, 그 오늘 뒤 말을 삼키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라도.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인가요, 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네. 예, 벌써 이제 한 주의 중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진짜 금방 가요. 근데 네. 막 아직도 월요일이다, 아직도 화요일이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생각해보면 일주일은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좀 지나면요, 네. 1년이 금방 가요. 벌써 9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이번 한 해 시작하시면서 운동해야지 아니면 뭐 금연해야지 하시는 분들 하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추석 때도 또 응급 환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일부 병원에서 추석 연휴에 야간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배후 진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의료 공백이 있고 나서 긴 연휴가 처음인데 네. 이미 의료진들이 많이 지쳤고 평소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이제 내일부터 축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축소 운영이 되고 강원대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에 이어서 이대 목동병원까지도 9월 한 달 동안은 매주 수요일에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문을 완전히 닫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일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 교수들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부에서는요 응급 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입장을 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의료 시스템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네. 조규홍 장관이 의료 붕괴는 과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 네. 또 우려가 있는 곳은 전담관을 붙여서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2,000명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 네. 2026년도 정원을 의료계가 합리적 안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025년 정원이 2,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었죠. 예, 1,509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2,000명으로 주장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의료라는 거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공의들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리 들어와야겠습니다.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 입장을 살펴보면 네. 이성윤 의원이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식의 수사 2탄이다라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아니고 스토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논두렁식의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느냐. 배은망
배은망덕 수사이자 폐륜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그럼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사자였던 심우정 후보자는 또 해당 수사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인사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 관계의 의미를 하는 건데 과연 이런 공적인 인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 심우정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 맞습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 질의였는데요.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확신한다 라면서 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알지 않느냐. 지금 출세하겠다고 평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금 이건태 의원이 평검사가 아닌 지휘부의 문제를 물어본 거다라고 설명을 하자 심 후보자는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겠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민주당에서 증거가 있느냐 하면 차차 보여주겠다 했는데 본인이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 확신한다. 이건 좀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또 넘어가는군요. 역시나 그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동창이라는 것도 지금 최근에 알았다고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네. 김 여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이며 사적인 친분 있느냐 이렇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자 이 동창이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고 네. 후보자가 학교에 다닐 때는 반이 15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졸업생이 1000명 정도 됐다라고 부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해서 알기는 그렇죠. 쉽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총장 지명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연락한 적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15개 반 1000명이면요. 한 반에 한 7, 80명 되거든요. 지금 진짜 상상할 수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와 공동 추천하는 방식이라는데 어떤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5당이 어제 4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네. 비토권도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3차례 특검법 모두에서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띄웠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했다라고 네.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을 반영했기 때문에 수용하라 예.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일단 예.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 오.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지만 네. 이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특검법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왜요? 국민의힘에서는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의 셀프 특검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비토권을 얘기하는군요. 네, 권성동 의원은 이게 법률적 야바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결국에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법률적 야바이. 야바이 뭔지 아시죠? 돌리고.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다니 참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데요. 진짜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일정입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 측에서 방한 의사를 밝혔고요. 네. 조율을 해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인데요. 네. 이번 방한으로 두 사람이 12번을 만나게 되는 그래요? 겁니다. 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조만간 있을 총재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이 아마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의 양국 협력 성과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한일 양국은 제3국 분쟁 시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한일 정부가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이 현지의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방한에서 이 의제가 논의되고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네.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이 양국 관계를 내외에 드러내 보이려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견고하다, 뭐 강고하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오늘 출근길에 혹시라도 버스 못 타실까 봐 걱정하시던 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경기 버스가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최종 조정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도 네.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경기도 전체 노선 버스의 90%가 속한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가 네. 오늘 새벽에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서 원래 오늘로 예고됐던 파업 돌입을 철회했습니다. 원래 임금 인상 포기해서 노사가 견해차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준공영제 노선,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양측이 한 발씩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네. 또 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유예안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노조 측에서도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노사정 협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했고 경기버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다행이네요.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